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약 성형외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과 그것을 영향을 받는 부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저번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의 기본 본질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여기 보이는 그 부신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신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부신이 콩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부신의 어떤 본질은 뭔가라고 하면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팥을 도와주는 이제 비서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보조 배터리란 건 어떤 얘기냐면, 잠을 잘 때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죠. 그 성장 호르몬이 이제 주 배터리가 되고,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왔을 때 그걸 풀로 다 받으면 100% 받는 거니까 부신을 쓸 일이 잘 없을 거고요. 근데 새벽 2시에 잤다. 그러면 한 50%도 채 못 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50%를 쓴다고 하면은 아까 50% 충전한 거 가지고 150% 써야 되면 100%가 남겠죠. 그 100%를 부신해서 가져다 쓰는, 그러니까 활력 제조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활력을 주는 건 이제 코티졸이 되겠는데요. 부신은 4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코티졸, 그리고 미네랄과 물,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 그리고 세 번째는 DHEA라는 안드로겐 성호르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라는 부신 수질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콩팥을 도와주는지를 코티졸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단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럼 순간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혈당이 올라갔을 때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될 거고요. 과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순간 혈당이 갑자기 저혈당에 빠지죠. 그러면은 짜증이 난다, 아니면 조금 머리가 멍하다, 이제 기운이 빠진다, 심지어는 쇼크까지 올 수 있는 그 저혈당에 빠지게 되는데, 저혈당에 빠지고 다시 정상으로 혈당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때 코티졸 호르몬이 혈당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설탕 보면 뻑뻑하지 않습니까? 그 혈당이 너무 많아도 사고체 들어갈 때 다 막혀서 신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바로 전에 글루코콜티코이드 호르몬이 이제 올라와서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내려주고, 혈당이 너무 낮으면 혈당을 올려줘서 적정한 혈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콩팥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신이 콩팥을 보조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티졸은 생성이 되게 되면 간에서는 당을 만들게 하고, 다른 조직은 인슐린 감수성을 낮춰서 당을 못 쓰게 해서 근육으로 피가 가도록, 그래서 달리거나 싸우거나 할 때 팔다리로 근육이 가도록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알도스테론인데요. 이 알도스테론은 물을 흡수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이 나와가지고 콩팥의 사구체 쪽에 소듐이 빠져나가는 것을 재흡수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소금이 우리 몸에 있으면 물이 좀 더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알도스테론이 나와서 이제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차에 휘발유가 없다. 그러면 공회전하면 엔진이 망가지겠죠. 그렇듯이 콩팥도 피가 너무 적게 가게 되면 그 사구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에서 그 전에 설명드렸는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알도스테론이 신장에 물을 이상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듐과 그 미네랄, 그런 골수 성분이 결국은 재흡수돼서 우리 몸에서 골다공증이 일어나지 않고 미네랄들이 재흡수시킬 수 있도록 알도스테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신이 필요하게 되면 알도스테론이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럼 소듐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각종 미네랄들을 우리 몸에 흡수하지 못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신 피로가 생기면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 DHEA라는 성호르몬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테스티스 오발이라는 난소와 정소에서 우리가 성호르몬을 만들기도 하지만, 부신에서도 만들어서 이제 부신이 필요해지면 성호르몬이 감소를 하면서 또 성기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신이 기능 저하가 되면 성하고도 관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네 번째가 부신 수질 호르몬인데, 이게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 자율신경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교감신경에 지배를 받아서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수축해서 팔다리로 피가 가도록 역할을 해주고, 노르에피네프린은 몸에 있는 피가 뇌로 가가지고 뇌와 눈을 잘 써서 집중력이 있도록 해서 스트레스를 방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부신이 기능이 저하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또 부신이 과기능이 된다면은 특히 심리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긴장을 하다 보니까 에피네프린의 손발로 피는 보내주는데 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자동 땀이 나는 이런 수족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갑자기 일어섰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 생긴다면 노르에피네프린 기능이 약해졌다. 결국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만성 부신 피로가 의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콜티졸은 혈당을 조절해서 부신이 콩팥을 보조해주고 알도스테론은 물을 조절해서 콩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 성호르몬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성호르몬의 기능의 역할을 해주고 네 번째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전반적 활동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해주면서 활력 제조기 역할도 해주고요.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보조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서는 당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충전을 저녁에 못했다. 그러면 보조 배터리를 사오죠. 근데 보조 배터리가 이제 탈이 나서 못 쓴다라고 하면은 급속 충전기를 사게 됩니다. 그 급속 충전기가 한마디로 당 성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신이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부신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달달한 음식이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내가 부신 피로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가 고픈데 이걸 참지 못할 정도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면은 이런 분들도 부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의심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법은 있지만 부신이 필요하다,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체위 변동에 저혈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 동공으로 반사를 봤을 때도 갑자기 동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좀 일반적인 속도가 느리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부신이 약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부신 기능이 저하됐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신이 아까 전에 콩팥을 도와준다 그랬는데요. 콩팥의 기본 역할은 뭐냐면 혈액을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혈액을 정화할 때 동맥과 정맥, 림프 세 가지를 정화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의 찌꺼기들이 림프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림프로 나오는 찌꺼기들이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부신이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림프를 정화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림프를 정화하는 능력이 떨어진 우리 몸의 찌꺼기들이 많이 차이게 됩니다. 그전 영상에서 림프 오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화학 첨가물이 다 림프 찌꺼기로 쌓이는데 그 림프 찌꺼기로 쌓이는 것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액체는 소변으로 나가고 고체 찌꺼기는 이제 대변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찌꺼기들이 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부신 피로가 있으면 림프가 찌꺼기들이 많이 차일 수 있다. 그 림프로 찌꺼기가 쌓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비염이나 아니면 손발이 차거나 자궁에 냉이 생기거나 가래가 많이 끓는다. 그리고 기관지가 간질간질하고 조그만 먼지만 있어도 기침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각종 기관에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리고 피부도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 묘기증이 생긴다든지 심하면 아토피가 생기고 또 습진 그리고 지루성 각하염 이런 여드름 등 림프 오염의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림프 오염이 생긴 것은 먹었던 음식물에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을 했을 때 림프 오염 될 수 있는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죠. 그거를 소변이나 이제 운동으로 땀으로 배출을 해주면 그나마 찌꺼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별로 몸을 안 움직인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면서 늦게 잔다. 그러면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멜라토닌 성분이 나올 수 있는 그때 림프 대청소를 해주는데 그 대청소하는 시간도 잘 못 자고 새벽 3시나 4시에 잔다. 그러면은 결국 운동으로도 못 빼고 림프 오염을 대청소도 못 하다 보니까 림프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결국 만성 부신 피로는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것이고요. 만성 림프 오염이 되면 결국 자가 면역 질환인 림프 누수 증후군 그리고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만성 부신 피로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암으로 가는 전 단계를 밟는다라고 이해하시고 하루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신피로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찌꺼기가 생긴 먹는 거를 드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히 당 성분이 이제 많이 혈당을 올리고 췌장도 굉장히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그 당 성분을 많이 줄이시고 그리고 그 가공식품 그리고 튀긴 음식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라든지 이런 가공 탄수화물 줄이셔야 된다. 그래서 야채 위주로 음식을 바꾸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먹었더라도 안에 있던 걸 빼줘야 되겠죠. 빼주는 거는 멜라토닌 빼주게 되고 멜라토닌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1시부터 4시 사이에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그런 일찍 주무시는 게 자동 림프를 대충소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땀이 날 정도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냥 살살 걸어서 기분 좋은 운동이 아니라 땀이 날 정도로 돼야지 림프에 찌꺼기가 빠져나간다. 이 세 가지를 해주셔야지 부신이 점점점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부신이 기능이 좋아진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발기가 한 번씩 생깁니다. 부신이 피로가 된 사람들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부신이 좋아진다면은 이제 발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줌을 잘 참는 현상이 생긴다. 야뇨 현상이 생겨서 밤에 잘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생긴다면 잘 자고 소변을 배출하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티졸 호르몬이 밤에 가장 낮아졌다가 아침 8시 이렇게 돼서 확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가 활력을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깨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일어났을 때 멍하거나 알람으로 억지로 울려야 된다면은 내 몸에 부신이 약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근데 부신이 기능이 강해졌다면은 내가 알람 소리도 없는데 정해진 시간에 잘 일어난다면은 그만큼 부신이 강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을 꼭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8시쯤에 피크를 달리기 때문에 7시, 8시쯤에는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부신에서 비타민 C를 저장하는데 비타민 C가 부신 피로 증후군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많이 섭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결국 비타민 C가 부신에서 저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제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으로 부신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전이다. 그래서 싸우거나 피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인데, 현대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싸움을 걸거나 남한테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리를 회피를 한다든지 너무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신이 피로가 저하됐다. 결국 부신이 피로가 저하가 됐다는 것은 내가 너무 에너지를 과하게 썼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완벽주의자,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부신이 피로가 빨리 될 수가 있겠죠. 결국 남한테 좀 호의적으로 베풀지 않고 너무 경직된 모습으로 이제 대하다 보니까 결국 내 몸이 힘들어졌다. 남을 보는 게 불편해지다 보니까 내 몸이 불편해졌다는 걸 아시고 남을 좀 더 편하게 보시고, 그래서 이 남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을 수용하려고 하면 자동 부신 기능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